안녕하세요. 캠핑조입니다. 여러분은 접근 동기, 회피 동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또 있나 싶더라고요. 쉽게 정리부터 해드리면 접근 동기란 무엇이 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 회피 동기란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냥 뒤통수를 딱 맞지 않으셨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을 회피 동기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피 동기를 부여하면서 살아왔지만서도 심지어 주변에서조차 회피 동기를 많이 부여받아 왔던 것 같아요. 너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이래야 한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저렇게 되고 싶어?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뜻을 품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아가서는 저를 위해 해준 이야기라는 것도 그 마음도 사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나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 동기만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비교하며 살게 되는 거죠. 생각의 주체가, 목표의 주체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실 어느 방향이든 나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계속해서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되면 안 된다는 브레이크를 걸게 되니까 내 인생에 악셀을 밟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이도저도 안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결국 손흥민이나 김연아 같은 뛰어난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회피 동기를 통한 노력의 결과는 그럼 어떨까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겨우 0에 도달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력값은 플러스로 올라가겠지만 노력의 만족도는 한없이 0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결과물도 없고. 행복의 대가 서원국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인 자들이 많아야 행복한 거다.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노력이 아니니까,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니까, 즉 한없이 뒤에 있을 수밖에 없는, 늘 인생의 2인자로 살 수밖에 없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목표를 부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평범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숨기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남자치고 키가 큰 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살도 잘 안 찌는 체질이었어서 몸도 왜소한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를 일부러 더 당당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즉, 나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뭐 덕분인지 당시에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낸 적은 없지만 성인이 되고 돌이켜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덧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곳에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썼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그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게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에, 내가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썼다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어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눈치 기술만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실 지금 저는 눈치 스킬은 최고치를 찍은 것 같습니다. 회피 동기로 단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피 동기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주변에서조차 너무 많이 듣는 게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 인 것 같아요. 그럼 접근 동기는 없냐? 이런 건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학창 시절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듣고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누구누구는 뭐가 하고 싶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생각에 접어들면서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아, 이때는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나로 봐준 거였구나.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가 아닌, 누구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닌, 시민 누구가 아닌, 남자 누구가 아닌 그냥 나라는 존재로 봐줬었구나. 사회적 기대감을 갖고 바라본 시선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 시선이었구나. 그럼 이게 왜 달라진 걸까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생긴 걸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의무감이라는 것도 생겼겠죠. 이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는 건가요? 그 역할은 그럼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사실은 이것 또한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사회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자유를 얻은 20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회피 동기라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동기라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리부터 해드리면 단기 목표에는 회피 동기가 더 효과적이고 장기 목표에는 접근 동기가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당장의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는 업무라든지 시험을 앞둔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회피 동기가 더 효과가 좋고 직업적 목표라든지 꿈 같은 목표는 접근 동기가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어울릴까요?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남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행복을 이 단적인 카테고리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끼워 넣는다면 접근 동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 뭔가를 하자는 행복을 목적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누구와 맛있는 걸 함께 먹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누구와 어디를 함께 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누구와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같은 경험으로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목적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이론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정리해보는 행복은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은 늘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회피하며 불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변의 행복을 알아봐주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소 어려운 단어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르듯이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소중히 읽고 저도 답글을 조심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캠핑장에서 또 행복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